네, 이번 순서는 문학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진양희 기자의 문화살롱입니다. 네, 매일경제스타투데이의 진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12년이었죠.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불렀던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러네요. 네, 드디어 이제 3년여 만에 싸이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 7번째 정규 앨범 7집 사이다를 발표했는데요. 발매 하루 전날에 어제 또 기자회견을 열고 앨범 준비 과정이라던가 그간의 근황을 또 재미나게 전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싸이의 컴백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표하고 있고요. 해외 유수 매체들이 싸이의 컴백과 앨범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포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백과 앨범에 관한 기사들로 또 환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는 국제 가수답게요. 국내에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일단 국내에서는 자이언트 CL 그리고 JYJ 김준수, 전인권 개코 와. 같은 그런 유명 뮤지션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윌 IM 같은 글로벌 스타들이 피처링으로 참여를 해서 네. 앨범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함께 참여한 뮤지션들 역시 화려한데요. 네, 그러네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음원 차트의 가장 윗부분을 싹쓸이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월드스타, 국제스타 이런 거창한 타이틀이 있는데 그래서 국내 음원에서 좀 성적이 저조하면 그건 또 싸이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경 자존심 상할 수도 쓰이는 있고요. 부인일 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앨범 소속사 대표죠. YG 양현석 대표가 월드스타 타이틀은 개나 줘버려 하면서 이번에 오. 굉장히 응원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소원을 풀었습니다. 빌보드 차트 진입보다 국내 음원에서 1위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와 함께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한 8곳 정도에서 1위도 차지하고 더블 타이틀곡 같은 경우는 나란히 2위를 차지해서 네. 이제 차트 줄 세우기만 이제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실 이 싸이 정도의 가수면 음원이 발표되면 거의 1, 2위는 네.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 흔히 생각하는데 네. 본인은 이게 좀 부담이었었나 봐요. 그랬겠죠. 이거를 먼저 올리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네. 근데 저도 음악을 들어봤거든요. 네. 신나고 좀 재밌더라고요. 네.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니까. 네. 근데 이번에 타이틀곡이 2곡이라고요. 네, 어떤 요새는 곡들인가요? 이렇게 한 곡만 좀 앞으로 내기에는 좀 아쉬운 게 많으니까 일단 나팔바지와 데디라는 두 곡을 더블 타이틀곡으로 냈는데 나팔바지는 국내용 내수용이다. 그리고 네. 데디는 수출용이다. 이렇게 싸이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국내 나팔바지를 이제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는데 이 곡은 제목 그대로 복고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곡이고요. 그러네요. 가사와 춤에서도 어떤 복고 코드가 적재적소에서 있어서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네. 뮤직비디오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싸이가 나팔바지를 입고 직접 등장을 해서 다양한 복고 댄스를 추는데요. 네. 싸이 하면 또 뮤직비디오 빼놓을 수 없는데 이번에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 중이고요. 반면 데디는 해외 시장을 노린 곡답게 좀 영어 가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후렴구에 반복적으로 이제 이렇게 후렴구가 돌아가면서 세계 팬들에게 어필하려는 그런 좀 노력과 열정이 보였고요. 2NE1의 CL이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고 또 뮤직비디오를 보면 하지원, 유희열 씨가 카메오 출연을 해서 풍성한 볼거리를 함께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싸이가 사실 이런 노래나 춤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는 어린아이 싸이부터 중년, 노년의 싸이에 다양하게 분장을 해서 웃음을 안기고 있고요. 특히 노인으로 분장한 그 싸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흔히 병맛 코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역시나 싸이가 또 그거를 빼놓지 않고 또 살려냈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봤는데도 상당히 네. 재미있다는 느낌 들고 제가 저 아까 봤는데요. 네. 싸이가 한 50번 나오더라고요. 서로 다른 옷에 네. 다른 연령대로 해서 얼굴만 네. 싸이고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길래 이게 눈이 아파갖고 누가 싸이고 아닌지 구분이 안 갈 맞아요. 정도로 그런 매력이 또 예, 있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나 다를까 동영상 조회수도 이미 소위 말해 대박을 쳤다 이런 평가도 나오면서 싸이 하면 역시 또 콘서트잖아요, 기자님. 네. 네. 연말인데 콘서트 소식은 없을까요?
네, 일단 싸이가 지금 홍콩에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네. 저희 회사 이제 기자도 이 취재 때문에 홍콩에 갔는데 내일 홍콩에서 대형 음악 시상식이 열립니다. 마마라고 하죠. 예, 예. 그 시상식에 싸이가 참여를 해서 신곡 무대를 최초로 선보이고요. 어. 한국으로 건너와서 24일부터 3일간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연말 콘서트를 여는데요. 싸이가 항상 그 콘서트 제목을 All I Stand, 그러니까 전원 다 일어나서 하라, 이런 의미의 콘서트를 하는데 올해는 공연의 갓싸이, 나이는 부제를 달고 팬들을 또 오랜만에 만나는 게 예정돼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사이시 콘서트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뭐 월드스타 뭐 이런 타이틀에 너무 신경 안 쓰고 국내 팬들에게 먼저 큰 즐거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활동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90년대 인기 그룹이었던 터보가 네. 15년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저도 정말 이 기사를 쓰면서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아직도 사실 보여줄 게 많은, 아직도 미처 보여주지 못한 터보의 음악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데 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를 기념해서 이달 중순에 무려 15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원래 네. 터보 하면 2명이었잖아요. 네. 한번 멤버가 이제 교체돼서 그러긴 했는데 그 원년 멤버와 또 교체된 멤버 이렇게 다 합쳐서 3인조로 컴백할 아.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김종국, 김정남, 또 마이키까지 해서 지금 앨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사실 터보란 이름은 2명이 있을 때가 익숙하잖아요. 터보. 그렇죠. 근데 3명이 되면 뭐 터보들 이렇게 이름 바꿔야 되는 건가요? 네. 데뷔 20주년인데 15년 만에 앨범을 내는 거면 5년 활동하고 네. 해체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15년 만에 앨범을 내는 거니까 새 앨범에 대한 열정 또 얼마나 많이 작업을 또 했겠습니까? 네. 어떤 작업들이 좀 있었나요? 예, 보통 이제 오랜만에 재결합해서 앨범 내면 재결합의 화제성은 있지만 곡은 정작 인기를 많이 못 모으는 네, 네. 케이스들이 많은데 네. 터보는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터보하면 생각나는 그 히트곡,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히트 작곡가인 윤일상 씨, 네. 주영훈 씨가 이번 앨범에 참여를 하고요. 또 대세 작곡가라 할 수 있는 이담 여차기가 터보 앨범에 아.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곡들, 또 이렇게 팬들에게 음원 차트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킬 곡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터보의 이 재결합은 지난해죠. 무한도전 그 토토가 를 계기로 터보가 정말 그 음원이 다시 과거의 곡들이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면서 재결성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는데 역시 팬들의 그랬군요. 응원이 결국 15년 만에 소환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15년 만의 컴백입니다.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특히 요즘 어린 친구들이 김종국 씨를 예능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예능인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체육인으로 아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근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김종국 씨, 나는 정말 원래 가수다라는 모습으로 이번에 활동 제대로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소울 퀸이라고 불리죠. 아마 이름만 되면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요. 네. 영국의 가수 아델 소식입니다. 이번에 새 앨범을 발표했는데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낳고 있는데 아델의 기적이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새 앨범 2050가 110개국에서 판매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일주일 판매량만으로도 미국에서 올해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음반 부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 한 달 만에 동영상 사이트에서 5억 뷰를 돌파했는데요. 한 강남스타일 당시 조회수보단 3배 정도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고생 이혜진 양이 헬로를 부르는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돼서 네. 미국의 한 방송에도 출연하고 패러디 영상으로도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이혜진 양의 헬로 부른 영상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또 미국의 토크쇼까지 출연했다고 하던데 사실 이렇게 커버 영상 스타까지 양산한다는 것은 그 원곡의 인기를 정말 방증하는 그런 한 예가 될 텐데요. 사실 아델 이전의 앨범도 계속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앞서 발표한 2장의 앨범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실력파 가수임을 입증했었는데요. 네. 아직도 그래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성 가수의 어떤 외모를 중시하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음악계 풍토인데요. 네. 비교적 좀 평범한 외모, 뭐 저는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예쁘다 예, 생각해요. 약간 좀 통통하고 네. 뭐 좀 평범한 외모를 가진 아델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 비주얼 가수가 아니라 음악만으로 이뤄낸 성과여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외모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눈을 위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귀를 위한 음악을 만든다라고 늘 말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 동영상 사이트에 한 곡만 올려놓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곡을 듣고 싶으면 CD로 들어라. 이런 자신감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음반 판매량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풍기 현상을 빚고 있고요. 그래도 뭐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찾아서 듣는 거 보면 여전히 소비자들이 좋은 음악이 있으면 내가 돈을 주고 음악을 살 마음이 있다라는 게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음악을 정말 한 번 듣고 버리는 소비의 개념으로 많이 음악을 듣는데 네. 이렇게 CD를 사서 그 노래를 찾는다는 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음악의 또 소장의 가치를 소장가치죠. 네. 보여줬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아델의 인기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네. 자, 다음은 영화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영화 인기 소식 종종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국 영화가 4년 연속 관객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1억 명, 이 수치로 직접 이렇게 확 와닿는 걸 보니까 더 대단하다는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외화를 제외한 한국 영화를 오래 본 사람만 이것도 12월을 제외하고 11월까지 1억 명을 넘어서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네. 지금 한 5천만 인구라고 하는데 한 사람당 올해 한국 영화 2편을 봤다는 거죠. 네. 그것도 11개월 만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고요. 이런 기록이 2012년도부터 지금 4년 연속 되고 있는 거니까 한국 영화로서는 뭐 경사가 아닐까 싶고요. 왜냐하면 올해 암살과 베테랑이 1,000만을 기록했잖아요. 한 해에 1,000만 영화가 2개 나왔었고 또 하반기에는 뭐 대작인 대오라던가 히말라야 개봉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신기록이 나올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네. 제가 1년에 본 게 2편이 훨씬 넘는데 왜 1억 명밖에 저도요. 안 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네. 이걸 5천만 명으로 계산하는 거는 어제 갓 태어난 아이부터 그쵸. 진짜 8, 90의 어르신들까지 다 평균 2편씩 봤다는 거니까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예, 한국 영화 인기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만큼 또 한국 영화의 퀄리티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요. 한국 영화의 힘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공연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연극 한 편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극 손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13일까지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이 됩니다. 일본에서 주목받는 작가 겸 연출가인 이와이 히데토시의 작품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작품을 다른 연출가가 무대에 올리는 것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기로 유명한 분인데요. 네. 이번에 한국 관객들에게 이 작품을 허락을 했습니다. 네. 앞서 히키코모리 밖으로 나왔어라는 작품을 한국 팬들에게 선보인 적이 있는데 이번이 2번째고요. 손이라는 작품은 코믹 가족 잔혹사라는 장르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가족의 이야기면서 잔혹함이 있는 그런 좀 복합적인 장르라고 봐야 되는데요. 실제 폭력적이었던 작가 자신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각자의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살아가는 어떤 가족의 그런 기억을 섬세하게 풀어낸 작품인데요. 좀 판타지스럽게도 곳곳에 녹아 있어서 좀 풍성한 그런 볼거리도 함께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손이라는 제목부터 그렇고요. 가족의 이야기라 그래서 휴먼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나 싶은데 잔혹하다 그리고 네. 판타지라고 하니까 좀 더 독특한 느낌이 드네요, 기자님. 네, 이 연극의 부제가 뭐냐면 네. 같은 시간 다른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오. 있었는데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아, 좀 그러니까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들어서는. 그러니까 잔혹이 네. 들어갔죠. 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두 개의 시선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아. 어떤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고요. 네. 네. 자칫 뭐 가정 비극 좀 음울한 내용으로 흐를 수 있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좀 잔혹스러운데 곳곳에
좀 날카로운 유머가 있어서 또 웃게 되는 그런 네. 묘한 매력도 함께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5일 7시 공연 이후에는 이와이 히테토 작가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뭐 궁금한 점도 물어볼 수 있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또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연말이어서 공연 보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연극 손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스타투데이의 진향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